일, 2월 동절기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호재로 1분기 중에는 철강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종목 소식 알아보시죠.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재고 순환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춘절 이후에는 수요가 회복되고 3월 양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중에 기저효과로 중국의 부동산 지표의 반등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대제철 올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 이어가면서 현재도 1% 가까운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 여파로 대부분 업종의 실적 저하가 예상되지만 이 철강업계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기존 경쟁력과 이 보수적 투자에 힘입어 재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동국제강은 작년 신평사가 모두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대감 새해 반영되면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새 오름세 이어가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를 탄 철광석 가격이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봉쇄 완화로 2달 사이 50%가 급등하면서 이 철강업계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원가의 상승분을 이 철강제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인데요.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20억 달러의 외화 표시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철강주들 새해 들어 전반이 좋은데요. 장 초반 빨간불 켠에다가 현재는 보합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강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철강주 업황에 대해서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에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철강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철강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하반기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잖아요, 차장님. 이게 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다 생산을 많이 하려 하겠죠.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철강 업체들이 꽤 쉬었습니다. 꽤 쉬었고 그 쉬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가격을 올려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만 찍어낼수록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금 계속 올려잡고 있는데 근데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고 그걸 결국 중국 현지에서 내수로 다 소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그 틈을 우리나라 이제 그 철강주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수요가 막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 철강석이라든지 유연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미리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올라가 원자재 가격을 바로바로 즉각 철강 가격에다 반영시키기가 조금 그 구조상으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에 물론 뭐 돌아선다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지만 그냥 천천히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철강주는 글로벌 경기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철강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대표님의 의견이 또 궁금한데요. 철강주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1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네. 실적적인 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네. 실적적인 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은 좀 약합니다. 약한데 네.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업황에 바닥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닥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실적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에 또 철강주들이 또 올라주는 컨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네. 중국의 방역 해제 후에 철강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중국 춘절 이후에 그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떤 유통사의 재고 데이터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4분기 실적은 좀 사실 전반적으로 좀 부진 예상하지만은 요번에 이제 4분기 지나고 난 뒤에는 요게 이제 V자 실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관심권에만 놓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이고 1분기부터 그래도 수익성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주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는 시각과 함께 중국 쪽에서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기에 대한 흐름도 잘 체크해봐야 된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철강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와 관련해서 현대제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게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다. 4분기 부진한 실적을 저점으로 1분기부터 좀 수익성 회복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 어떨까요, 차장님? 일단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그쵸. 보여집니다. 그 12개월 포워드 PBR이 0.2배가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자산 대비해가지고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직후에 이 회사 PBR 0.15배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코로나 직후이고요. 시장이 완전히 뭐 그때 다 많이 무너졌을 때고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지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은 같은 상황으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도 PBR 0.2배 정도 나오는 것도 충분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 뭐 다들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적자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노조 파업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이것 때문에 일단 공장이 많이 좀 쉬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파업은 이미 저기 일단락이 다 됐고요. 그리고 올해 인단협도 가결이 돼가지고 당장 지금 1월 현재부터는 생산과 판매 쪽에서는 물류나 아니면 생산 이런 쪽에서는 정상화 돼가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아 있는 주가 PBR 0.2배 정도에서는 그래도 주가 더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무리는 그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로 넣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제철 하면 그동안 또 발목을 잡았던 파업 이슈도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실적 V자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오셨고요. 실적은 뭐 전반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을 비롯한 신사업 모멘텀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투자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어모을 만한 이슈를 갖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리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철강 수요와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수준으로 가파른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년 말에 이제 포항제철소의 이제 복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1분기 이제 포스코 판매량이 850만 톤 이상으로 정상화될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철강 가격에 발맞추어서 포스코도 올해 1월 열연 강판 5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1분기 제품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 추진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주목이 좀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포스코의 철강 자회사들의 실적도 동일하게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1분기부터 회복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실적 회복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사했던 리튬 사업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비율 차트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보면요,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와 그 5일간의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괴리가 좀 나고 있거든요. 플러스 10% 정도 되니까 주가 에너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 요소를 고려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 투자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